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엔 제14차시 선택학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학습은 여러분들 저번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시조, 정철의 훈민가가 있고 수필, 문정희 작가의 흙을 받고 싶다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선택학습이 첫 번째 차시로 함께 정철의 훈민가를 읽어보면서 이 선택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제교육청 고운중학교 소속 교사 권승준입니다. 본 영상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 학생권선생 생생국어 채널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는 천재교육에서 제공하고 있는 논미숙 선생님이 쓰신 중학교 국어 2-1 이 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북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지금 자체적으로 이 교과서를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제 교과서 54쪽을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54쪽에 보면은 정철의 훈민가가 있죠. 그래서 요걸 함께 보면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모두 함께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 세었다. 호미 메고 가자스라. 그리고 내 논 다 메어든 내 논 좀 메어주마. 올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 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정철의 훈민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훈민가. 여러분들은 어떤 거 같나요? 훈민가라는 표현을 들으면 무슨 뜻이 떠오르나요, 여러분들? 훈민이란 표현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나요? 훈민? 네, 그렇죠. 이 훈민이란 표현은 뭐냐면 백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백성을 가르치려 드는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잠시 이 작품을 음미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철은 무엇을 가르치려 했던 것일까?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고 하는 훈민정음처럼 이 훈민가는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본 뒤에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모두 다 읽어보았나요? 네, 함께 선생님이랑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이 훈민가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훈민가라는 것은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정철 같은 경우는 무엇을 위해서 이 글을 썼을까요? 그렇죠.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만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훈민가를 보면은 먼저 정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정철. 이 정철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정철 같은 경우는 서울 출생으로 이제 조선 명종이라든가 선조 때의 문신이자 시인입니다. 그래서 송강정철이라고 하는데 이 송강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호입니다. 송강정철.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학년이 올라가면 가사라는 것도 배우겠습니다만 송강가사 이런 게 바로 다 정철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을사사화 때문에 낙향하여 여러 석학과 학문을 논하다가 과거에 급제하여 등용되었어요. 그래서 이후에도 당쟁에 휘말려 낙향하고 벌술길에 나가기를 반복하다가 노년에는 강원도, 전라도, 함경도의 관찰사를 지냈습니다. 가사문학이 대가라고 불리죠. 이 가사문학이 대가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아직 가사를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가사는 뭐냐면 길게 대체로 사음보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음보로 이루어진 길게 이어진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잠깐 여러분들한테 예를 보여주도록 하죠. 아까 정철 선생님의 호가 뭐라 그랬죠? 송강이라 그랬죠. 그랬을 때 송강 정철의 송강 가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강가사 같은 경우에는 보죠. 잠깐만요. 송강가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노래가 쭉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뭐 이런 식으로 이 송강가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야기 노래가 쭉 이어지는 거, 이게 긴 노래가 계속해서 사음보로 이어지는 것을 가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사라는 것은 잠깐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라는 것은 결국 한국 시가의 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정철이 지은 가사 문학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게 한 부분입니다. 관동별곡, 강호의 병이 들어 중림에 누웠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래가 쭉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가의 한 양식으로서 사음 사복격을 기준 율격으로 하는 것인데 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체 울문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바로 이 가사인데, 요 송강 선생님은 이 가사를 상당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사문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훈민가 같은 경우에는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했을 때 백성에게 유교적 윤리를 깨우치기 위해 지은 16수의 연시조입니다. 그래서 송강가사에 실려 있습니다. 이것도 책 이름이에요. 송강가사는. 그래서 교과서에 제시된 부분은 그 중에서도 제 13수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것은 그 중에서도 제 13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것은 농번기라는 것은 농사일 바쁠 때를 얘기하죠. 농번기에 농민들에게 부지런히 일하고 그 다음에 상부상조할 것, 이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상부상조는 서로 돕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교적 윤리를 전달하는 부분에서는 강한 명령형 표현을 사용합니다. 반면 향촌에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미덕을 실천, 이것을 권하는 부분에서는 부드러운 청유형 표현, 이것을 사용해서 부드러운 청유형 표현을 사용해서 설득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함께 요 정철이 훈민가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송강 정철이 지은 건데, 이 송강 정철은 가사문학의 대가입니다. 근데 이 훈민가는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인데 무엇을 가르칠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유교적 윤리라든지 아니면 서로 향촌에서 도우며 살아가는 미덕을 실천하는 것을 권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강원도 관찰사였을 때 백성들에게 유교적 윤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지은 16수의 연시조입니다. 16수의 연시조는 16개의 시조가 연속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 교과서에서 배울 부분은 제 13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번기에 농민들에게 부지런히 일하고 상부상조할 것을 권유하면서 유교적 윤리를 전달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강한 명령형 표현이 나타나고, 향촌에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미덕을 실천할 것을 권하는 부분에서는 부드러운 청유형 표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떠해야 할지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학습 단원에서는 여러분들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는 이 관점에 주목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앞서 배웠던 시 엄마 걱정 있죠. 엄마 걱정. 혹은 고향 같은 경우에도 말하는 이 관점을 중심으로 따라서 작품 속 세계가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말하는 이의 관점에 따라서 작품 속 세계 형상화되는 것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함께 말하는 이를 중심으로 이 훈민가가 감상하고 훈민가를 한번 감상해보고 말하는 이가 작품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이가 작품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작가가 말하는 이를 농민으로 설정한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제시한 질문, 말하는 이, 그러니까 화자라고 그러죠. 말하는 이를, 여기서는 농민입니다. 말하는 이를 농민으로 설정한 이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훈민가, 시조 훈민가를 창작하는 의도, 그리고 주제를 관련하여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말하는 이가 작품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분들이 함께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과연 명령형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유교적 윤리에 따라서 명령형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향촌에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미덕을 실천하는 것을 권하기 위해서 청유형 표현이 나타나는지 함께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함께 본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 세었다. 오늘도 다 세었다. 오늘도 다 세웠다. 여기는 뭘 나타내는 걸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다 세웠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날이 밝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다 세웠다. 날이 밝았다 이런 얘기요. 오늘도 날이 다 밝았다. 홈이 메고 가자스라. 가자스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가자스라. 가자꾸나.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가자꾸나 이런 것들은 명령하는 겁니까? 야, 가자꾸나 이거 명령하는 거예요? 아니죠. 가자꾸나 청유형 어미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명령형 어미도 나오고 청유형 어미도 나온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청유형 어미만 나오는 게 아닐까? 한번 좀 더 보도록 하죠. 내 논 다 메어든, 내 논에 다 메거든, 네 논 좀 메어주마.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면은 홈이 메고 가자스라까지는, 자, 여기서 초장입니다. 여기까지를 초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초장은 부지런히 일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니까 시조에서 첫 번째 줄을 초장이라 부릅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줄은 그럼 뭐가 될까요? 그렇죠, 중장이죠. 중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정신? 그렇죠, 상부 상조. 상부 상조의 정신을 강조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세 번째는 그럼 초장, 중장, 종장. 종장에서는 근면한 생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종장 같은 경우에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길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들? 돌아오는 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스라. 요 보자스라 같은 경우에도 어떤 뜻이냐면 현대어로 바꾸자면 보자꾸나 정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길에, 돌아오는 길에 뽕을 따다가, 뽕나무 잎을 따다가 누에 먹여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요 가자스라 부분, 그리고 보자스라 부분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 가자스라와 보자스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떤 형 표현이라고 해서 명령형일까요? 청유형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청유형 표현. 청유형 표현을 사용하여 무엇을 높일까요? 그렇죠, 설득력을 높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청유형 표현을 사용하여서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결국 초장에서는 부지런히 일할 것을 권유했고, 중장에서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장에서는 근면한 생활을 강조했는데, 가자스라, 보자스라 같은 경우에는 명령형이었어요, 청유형이었어요? 청유형이죠. 그래서 청유형 표현을 사용해서 설득력을 높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이 작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래는 시조이겠고요. 그다음에 주제는 부지런히 일하고 서로 도우며 사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특징 같은 경우에는 청유형 표현을 사용한다 그랬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합니다. 청유형 표현을 사용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농민이 목소리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바와 같이 말하는 이의 관점에 따라 작품 속 세계가 형성화되는데, 이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화자를 누구라고 얘기했을까요? 그쵸, 말하는 이를 농민으로 설정했죠. 그래서 말하는 이를 농민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창작 의도와 주제랑 관련되어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학습활동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죠. 먼저 1번입니다. 학습활동 1번. 여러분들 교재로는 페이지 55쪽 학습활동이 되겠습니다. 학습활동 1번을 보면 말하는 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서로 도우며 부지런히 농사짓자고 제안하는 직업은 뭘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직업은 무엇이라고 했죠? 농민입니다. 제안하는 농민인 나. 자, 그래서 말하는 이가 전하려고 하는 바를 말해보자. 말하는 이가 전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날이 다 새었어. 그랬을 때 날이 새었으니 어떻게 하자고요? 열심히 농사일을 하자.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에서는 또 어떨까요, 여러분들? 내 논 다 메어든 내 논 좀 메어주마. 그렇죠. 서로를 상부상조한다 그랬죠. 그래서 서로를 도와가며 근면하게 농사일을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보도록 하죠. 양반을 말하는 이로 하여 시조를 고쳐 써보고 그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각해보자. 자, 우리 지금 정철이 훈민가에서는 말하는 이가 누구라 그랬죠? 그렇죠, 농민이었습니다. 반면에 양반이라는 신분이 높은 사람을 한번 설정해보아서 시조를 고쳐 써보죠. 자,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오늘도 다 세었다. 호미 메고 가거라. 자기 논 다 메어든 다른 사람이 논 좀 메어주어라.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청유하고 있나요? 부탁하고 있나요? 아니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 보아라. 느낌이 차이 어때요? 그랬을 때 원래 시조는 서로 도우며 부지런히 농사짓자고 권유하는 분위기였죠. 권유하는 느낌이었는데 양반을 말하는 이로 하여 시조를 고쳐 썼습니다. 그랬을 때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농사일을 열심히 하라고 명령하고 독촉하는 느낌이 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를 바꾸어서 작품을 재구성해 보았을 때 말하는 이에 따라서 작품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파악해 보았습니다. 양반을 말하는 이로 하여 수시로 고쳐 써 보았는데 같은 내용을 양반이 관점에서 전달해 본다면 그 느낌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렇죠. 원래 시조 같은 경우에는 서로 도우며 부지런히 농사짓자고 권유했었어요. 가자꾸나, 함께 누에 먹여 보자꾸나, 뭐 이렇게 권유하는 느낌, 즉 청유형에 따라서 권유하는 느낌이었는데 양반을 말하는 이로 하니까 눈 좀 메어주어라, 호미 메고 가어라, 누에 좀 먹여보아라, 이런 식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농사일을 열심히 하라고 명령하고 독촉하는 느낌이 나죠. 자, 이랬을 때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일을 말하는 일을 일과 같이 설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로 설정했습니까? 말하는 일을, 그쵸, 농민인 나로 설정했죠.
농민으로 설정인데 왜 양반이 아니라 농민으로 설정했을까요? 자, 그렇죠. 이 시조에서 농사일을 하는 대상, 즉 듣는 이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그쵸, 농민이죠. 양반이 열심히 일하라고 명령한다면 거부감이 들겠죠. 반면에 자신과 처지가 같은 농민이 함께 농사일을 열심히 하자고 이야기하면 이를 친숙하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가는 말하는 이를 농민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훈민가에서 말하는 이 농민으로 설정한 이유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말하는 이가 농민일 때의 느낌을 생각해 보세요. 이랬을 때는 서로 도우며 농사일을 열심히 하자고 권유하는 느낌이었죠. 반면에 말하는 이가 양반일 때의 느낌, 양반일 때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농사일을 열심히 하라고 명령하고 독촉하는 느낌이죠. 결국 듣는 이와 처지가 같은 농민을 말하는 이로 설정한 겁니다. 말하는 이를 설정함으로써 듣는 이가 자신의 생각을 친근하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한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 이해하기 어렵다면, 말하는 이를 농민으로 설정한 이유가 이해하기 어렵다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친구가 함께 청소하자고 할 때랑 부모님이 청소하라고 막 명령을 했어요. 친구가 예를 들면 영수가 우리 민수야 같이 한번 청소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얘기한 거랑 부모님이 야 민수 청소 한번 해! 이렇게 명령했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자신의 뜻을 따른다고 명령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렇죠. 어떤 마음이 듭니까? 거부감이 들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라고 명령한다면 거부감이 들었을 겁니다. 반면에 자신과 처지가 같은 농민을, 듣는 이와 처지가 같은 농민을 말하는 이로 설정함으로써 듣는 이가 자신의 생각을 친근하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정철의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청유형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청유형 표현을 사용하여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고, 그리고 농민의 목소리를 통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조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시조에서 말하는 일을 파악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조에서 내용을 전달하는 이가 누구인지 찾아보았고, 뿐만 아니라 시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바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도 아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만, 부지런히 일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줄인 초장, 이 첫 번째 줄을 초장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그럼 무슨 장? 중장이죠. 그럼 세 번째 줄은 종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초장에서는 부지런히 일할 것을 권유하고, 중장에서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강조하고, 종장에서는 근변한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훈민가에서 말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농민입니다. 듣는 이와 처지가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그래서 듣는 이와 처지가 같은 농민을 말하는 이로 설정함으로써 듣는 이가 자신의 생각을 친근하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정철의 훈민가였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목소리를 통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14차 시 선택학습으로서 시조, 그 중에서도 정철이 쓴 훈민가,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를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어떤 노래를 전달하면, 어떤 노래를 지음에 있어서 말하는 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작품의 내용이라든가 분위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거부감까지도 사라지는 경우를 여러분들 함께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수필을 보면서 수필에 나타난 글쓴이의 관점은 어떠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